오늘 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선정되셨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의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판사들이 다 신입니까? 무오류입니까? 입법부에 속한 여당의 대표가 사법부의 수장에게 물러나라. 그런데 그 이유는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빨리 했다라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정청래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 당대표가 직접 여당 대표가 김어준 씨와 관련된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논란입니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에 정청래 대표가 직접 글을 올렸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늘 처음처럼 그 마음 간직하고 업무 수행 중입니다. 자,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뭐 대법원장 물러나라 뭐 이건 좀 차치하고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게 김관수 변호사님. 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가 뭐 얼마나 일본인지 모르겠지만 여당 대표가 저기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린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야권에서도 그렇고 김어준이 상황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걸 자체를 여권서 이렇게 입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죠. 뭐 전현일제 최고위원들 줄 서서 지금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뭐 K법률 같은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또는 당대표 되기 위해서는 저 김어준의 유튜브를 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당선되기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이 민주당의 분위기는 그렇게 됐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딴지일보랄지 김어준의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파워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딴지일보 자체가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아니다면 또 모르겠어요. 예. 대표잖아요. 민주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인데. 민주당 당 게시판이 없나요? 아마 없는 모양이에요. 쓸 데가. 결국 딴지일보 가서 저는 게시판에 저런 글 내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이제 부적절하다 보고 이제 저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김어준의 어떤 파워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이상이구나.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권의 모든 영역에서 김어준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자꾸 사법부를 공격하는데 결국은 저게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공격하지 않았던 사법부를 공격하지? 뭐가 때문에, 무엇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때문에. 그거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뭐 사심제가 나오고 대법관을 수를 늘리겠다? 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대법관 수 늘리는 거, 베네수엘라, 헝가리 사법부 장악하려는 거 히틀러가 했던 수법과 똑같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부의 힘을 실어주면서 이른바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와 입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법부의 힘이 미국은 굉장히 강합니다.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출된 권력은 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사법부마저 장악을 하겠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로 11월 달에 마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 사법개혁이 무슨 작전입니까? 왜 당사자인 사법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까? 그걸 또 딴지일보에 올려서 논란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딴지일보 같은 경우는 저는 자꾸요. 당 대표는 굉장히 공적 인물입니다. 공적 인물이 자기들의 진영에 포함된 그래도 극히 한쪽을 치우친 언론에 출연하고 글을 기고하고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민주당의 일부 극단적인 세력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전국정당 아닙니까? 범국민정당 아닙니까? 대중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의 뜻, 범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겨냥을 한 언론 플레이를 하든지 언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건 결국은 내가 내 지지자들만 끌고 가면 된다. 내 지지자들의 인기만 끌면은 내 당대표 할 수도 있다. 다른 선출직 할 수도 있다. 민주당 후보만 되면은 뭐 서울시장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행동은 정말 자제해야 되고요. 지금 국토부 차관이 이상한 유튜브에 나가지고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발 정치인들 이상한 유튜브 좀 나오는 거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욕심이 많고 그 유튜브라는 게 되게 자기 지지자들이 하는 많이 보는 그런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를 범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동산 문제도 이렇습니다. 여야가 이번에 TF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문제는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면 안보가 흔들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야당도 지금 이런 경우거든요. 야, 여당 이거 실축해라. 부동산 문제 실패하면 우리한테 펴올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예, 그래서 여야가 TF를 구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야지 자기 지지자들만 보호하는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이 지금 여당이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서 또 한 번 비판을 했습니다.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라며 또 한 번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비판을 했습니다. 2달 안에 이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소위 대법관 증원이랄지 아니면 뭐 헌법 소원 등 헌재 소환 등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 등은 지금 재차 반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 대표님? 뭐 앞서 이제 정청래 의원 얘기부터 좀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 얘기. 정청래 대표가 물론 뭐 원론적으로 당 대표니까 공식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저희 딴지일보가 또 언론은 아니에요. 언론의 개념은 아니고 일종의 이 그 김어준 씨와 관련된 그 저쪽에 그 하나의 어떤 열정적인 또 지지층들이 모여 있는 건데 저분들이 일반적으로 레거시 미디어를 잘 안 봅니다. 신뢰하지 않고 그 자기들끼리 어떤 소통되는 것들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동안 쭉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딴지일보 그 게시판에 자주 글을 올렸었고 원래 당대표 되기 전에 훨씬 자주 올렸어요. 글을 자주 올렸고 저분들과 소통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당대표가 예를 들면 레거시 미디어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하면서 저기만 하면 문제지만 다양한 형태로 소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네. 소통의 다양성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적극적인 그 정치적 행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근데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지적은 조금 더 유념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컨대 지금 저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이 좀 바뀌어야 돼요.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일단 동의한다면 그 증언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조금 좀 그 여야가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부에서 22명 그 늘어나는 만약 12명이 증언된다면 합쳐서 12명을 이재명 정부에서 다 임명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또 다음 정부에서 또 한 20여 명 가까이를 또 임명하는 또 그러한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에 특정 정권에서 너무 많은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12명에 대해서는 예컨대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는 1년 후에 3년간 4명씩 해서 그 12명을 채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2년 유예 해서 이후 4년에 걸쳐서 3명씩 하면 그 12명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6명, 다음 정부에 6명 이렇게 임명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정도는 민주당도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증언이라고 한다면. 꽤 합리적인 방안이네요. 예, 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안 되는 싸움,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한다고 지금 그 민주당의 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막을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민주당의 안과 어느 정도는 그 수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론적으로 대법관 증언이란 그것이 동의된다면 문영배 재판관의 지적처럼 단기간에 빨리 늘리는 것보단 좀 더 숨고르기 하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